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단 하나의 스윙으로 모든 클럽을 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프로치 스윙 다르게, 아이언 스윙은 또 다르게, 드라이버 스윙은 또 다른 스윙으로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만약 이렇게 클럽마다의 스윙을 달리 준비한다면 우리는 코스에 나가기 위해서 14개의 다른 스윙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퍼터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클럽을 하나의 스윙으로 묶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라운드는 훨씬 더 간단해질 거고 더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13개의 클럽을 하나의 스윙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지금 웨지 스윙 그리고 7번 아이언 드라이버 스윙을 연달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스윙들의 풀스윙이 좀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혹은 같이 보이는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세요. 가장 먼저 웨지 스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스윙입니다. 웨지 스윙. 그리고 이제 7번 아이언의 풀스윙입니다. 이번엔 7번 아이언. 다시 한번 7번 아이언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제 풀스윙의 모양에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굿샷. 이제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똑바로 가네요. 네. 그리고 모양에 집중을 해서 봐달라고 했는데 사실 화면이 지금 공 날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모양에 크게 집중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모두 같은 풀스윙으로 스윙을 했어요. 클럽은 길이가 짧아지고 셋업은 살짝 달라졌지만 단 하나의 풀스윙으로 모든 클럽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윙을 올인원 스윙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이 올인원 스윙의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스윙의 핵심은 우리가 가장 처음 골프를 배울 때 이 그립을 배우고 나서 골프 어드레스라는 거를 배웠을 겁니다. 네. 그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실행한 동작, 즉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흔히 똑딱이라고 말을 하죠. 네. 이 똑딱이 스윙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앞서 지니 프로도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레슨을 해줬는데 오늘 제 스윙도 이 똑딱이를 기반으로 스윙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팔로만 똑딱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팔 스윙 사이에 그 중간에 내 하체와 상체, 내 몸의 회전이 타겟 방향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 오늘 스윙은 완성입니다.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팔 스윙 사이에 그 중간에 몸의 회전이 타겟 방향으로 같이 들어간다입니다. 스윙으로도 한번 들어가면 먼저 오른쪽 왼쪽 똑딱이부터 가볼게요. 오른쪽. 이게 우리가 채를 잡고 네. 가장 처음 했을 그 동작일 거예요. 맞아요. 이 똑딱이에 내려오는 길 다운스윙의 그 중간에 몸의 회전이 타겟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된다면 오늘 스윙의 틀은 다 잡아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 스윙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 몸의 회전을 집어넣은 상태로 이제 점차 스윙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할 건데요. 똑딱이 스윙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팔의 움직임이 커지기 위해서는 점차 손목의 사용도 필요해질 것이고 또 상체 회전도 조금은 도와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기 이전에 이 똑딱이 스윙에서 몸 회전 타이밍 하나는 우리가 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 회전 타이밍을 똑딱이 스윙에서 잡아놓는 이 타이밍은 나중에 풀 스윙이 됐을 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 몸 회전이 들어가줘야 되는 타이밍은 내 양손이 오른 골반 높이에 왔을 때, 오른 골반 높이에 있을 때 상하체를 자연스럽게 타겟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음. 오른 골반 높이의 양손이 있을 때 상하체를 돌려주면서 내 손과 팔도 타겟 방향으로 이제 왼쪽으로 스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똑딱이 스윙에서 몸 회전의 타이밍은 오른 골반에서 돌려서 나간다를 정해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똑딱이 스윙을 풀 스윙까지 한번 같이 오.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팔의 스윙이 그 움직임이 커지기 위해선 손목 그리고 상체 회전 또한 백스윙 때 같이 도와주어야 돼요. 이렇게 양쪽의 스윙 크기를 키워나갈 때 우리가 조금 유의해줘야 되는 건 백스윙이 커지는 높이만큼 팔로우 스루도 같은 높이만큼 커진다. 즉 양쪽의 스윙 크기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스윙을 키워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팔의 높이가 오른 어깨까지 백스윙이 올라간다면 팔로우 스루도 내 어깨 높이까지만 손이 올라가듯 이렇게 양쪽의 스윙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오. 네. 스윙을 키워나갈 겁니다. 이렇게 팔의 움직임, 양쪽의 팔의 높이를 맞췄다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또 헷갈려하실 만한 게 그러면 이 채랑 내 팔은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지? 아. 이 똑딱이가 커져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떤 모양, 어떤 회전으로 양쪽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의 움직임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을 찾는 방법을 제가 연습 방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지금 채가 있다면 7번 아이언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채나 같이 한번 가지고 따라해 보시면 좋아요. 가장 먼저 이제 그립은 잡지 않은 상태로 클럽 헤드 부분, 이 샤프트 부분을 내 오른 어깨에 이렇게 얹어줄 겁니다. 오른 어깨에 샤프트 부분이 얹어진다. 네. 그리고 이 그립 부분을 우리가 손의 모양을 좀 변형해서 그립을 받쳐 들어갈 건데 내 왼손에 검지와 엄지 밑에서 그립 부분을 받쳐주세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내 엄지와 검지 이 두 손가락으로만 그립 부분을 받쳐드는 형태를 만들어낼 겁니다. 엄지랑 검지로만 지금 받치고 약간 나비 있어요. 모양인가요, 손이? 아, 그렇네요. 나비 모양으로 다른 손가락들은 그립을 잡지 않은 상태로 엄지, 검지로만 채의 그립 부분을 받친 상태에서 백스윙의 회전을 들어가 봅니다. 그대로 몸의 회전을 넣고 팔을 올려주면서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엄지, 검지를 왜 받쳐냈느냐? 손목의 움직임을 찾기 위해서예요. 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백스윙 때 손목은 어떻게 쓰여야 하냐면 내 손목이 클럽의 그립 부분을 밑에서 받쳐 올리는 형태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검지로 밑을 받쳐내는 형태로 그립 부분을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지검지는 알겠는데 왜 클럽 부분은 샤프트 부분은 오른 어깨에 올려놨냐면 이 샤프트의 길이만큼 우리는 팔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즉 내 팔의 아크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너무 좁게 올라간다면 샤프트 부분이 아닌 그립 부분이 오른 어깨로 올 거고 혹은 너무 과도하게 팔을 뻗어 올라간다면 이 아. 샤프트는 오른 어깨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프트 부분이 내 오른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엄지검지를 받쳐둔 상태에서 그립 부분을 받쳐 올린다. 이렇게 백스윙의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백스윙만 하느냐? 아니에요. 팔로우스루도 이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팔로우스루로 들어가 보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엄지와 검지, 양손의 엄지, 검지 사이로 그립 부분을 받쳐 올리는 형태로 스윙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제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이 연습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조금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로우 스루 때 양손을 조금 당겨 치는 골퍼라면 이 클럽 샤프트 부분은 오른 어깨에서 아, 바로 떨어질 떨어지겠네요. 겁니다. 네. 또 반대의 경우로 팔을 내가 좀 과하게 뻗으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과하게 손을 뻗게 되면 위로 양팔을 쭉 뻗게 되면 이 또한 엄지검지가 채를 받쳐내지 못하고 클럽의 샤프트는 내 오른 어깨에서 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똑딱이 스윙이 커질 때의 그 손목과 팔의 움직임이에요. 채를 오른 어깨에 얹어주고 엄지검지 사이로 양손의 엄지검지 나비 모양을 만들고 백스윙을 올려보고 밑에서 받쳐드는 형태로 올리고 팔로우 스루도 샤프트가 내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게 엄지검지를 받쳐 올려준다. 그럼 이렇게 얼추 양쪽을 찾아낸 그 높이가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의 높이가 비슷하게 맞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똑딱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이제 고급 똑딱이로 왔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스윙의 크기로도 샷을 한번 쳐보면 조금 전에 받쳐 올리면서 찾았던 그 정도 스윙의 높이로만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은 이 정도, 왼쪽도 이 정도로 올라갔을 네. 겁니다. 확실하게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떻게 내 손목을 사용할 거고 어떤 모양으로 사용할 거고 내 팔은 또 뭔가 간격을 또 유지하면서까지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를 진행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방법으로 오늘의 올인원 스윙을 확장한 버전을 찾아보자라고 그 연습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손목과 팔의 움직임을 찾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손의 움직임도 중요해질 겁니다. 손의 움직임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왼손의 움직임에 조금 집중을 할 건데요. 내가 어드레스 때 왼손의 그립을 어떤 모양으로 잡고 있던 간에, 즉 예를 들어서 스트롱 그립을 과하게 잡는다거나 혹은 위크 그립을 과하게 잡는다거나 하는 이 모양에 상관이 없어요. 이 모양에 상관없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는 내 왼손등, 손목의 바깥 부분이 평평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팩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내 손등 부분이 타겟을 봐줘야 됩니다. 네. 다시 어드레스에서 왼손이 정면을 보고 있더라도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는 손등은 평평해져야 되고 임팩트 시에 손등은 타겟을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많은 손목의 꺾임 없이 정확하게 다시 임팩트 자세로 돌아와서 공에 강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왼손의 어드레스 모양이 어떻든 간에 백스윙 탑에선 왼손등이 펴져 있고 임팩트 순간에 왼손등은 타겟을 볼 수 있도록. 굿샷. 올인원 스윙 하다가 이제 손의 디테일로 가서 네. 왼손의 움직임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른손은 왜 신경을 우리가 안 쓰느냐? 이 오른손 같은 경우는 사실 백스윙에 올라갈 때 접혔다가 임팩트 순간엔 다시 풀려서 공을 맞추는 이 동작만 하기 때문에 접었다 펴지는 이 동작만 하기 때문에 왼손의 움직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왼손의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손의 움직임을 찾았다면 이제 팔, 손 다 찾았어요. 손목까지 네. 다 찾고 똑딱이 스윙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똑딱이 스윙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다시 몸의 회전의 타이밍을 이 커진 스윙에서도 찾아야겠죠. 네. 이 커진 스윙에서 몸의 회전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냐? 우리가 똑딱이 했을 때와 같은 다시 오른 골반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몸의 회전, 상하체의 회전을 타겟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다시 몸의 회전이 팔의 움직임이 커졌다고 해서 더 위쪽에서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른 골반 높이만큼 똑딱이 했을 때처럼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부터 몸의 회전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기본으로 조금 돌아온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에서 분명히 스윙이 커지면 백스윙 탑에서부터 조금 몸의 회전이 미리 일찍 들어가야 되고 하체부터 그 회전이 들어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아요. 물론 그렇게 회전의 타이밍을 클럽마다 다르게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전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건 조금은 스윙이 다르다,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올인원 스윙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이거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는 샤워를 할 때 샴푸, 린스, 뭐 트리트먼트, 바디워시를 다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올인원 제품 하나로 다 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 스윙은 그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광고 보는 것 네, 같은데요. 얼마나 짧고 좋아요. 네. 간단하고.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겠어요. 네. 남성분들이 오늘 스윙을 더 많이 근데 이거는 남녀노소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윙이 커진다고 해서 몸 회전을 더 일찍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일찍 넣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스윙을 조금 디테일하게 교정할 때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 오늘은 어프로치 똑딱이에서 했던 것처럼 손이 오른 골반으로 나왔을 때 내려왔을 때 몸의 회전을 넣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몸의 회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몸의 회전에서 주의할 점은 물론 상하체를 다 같이 한 방에 돌리는 방법이지만 이때 내 왼 어깨가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내 왼 어깨가 왼 골반보다 먼저 왼쪽으로 치고 나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상하체를 같이 돌리지만 왼 어깨가 왼 골반 라인보다 먼저 타겟으로 치고 나가면서 도는 것만 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왼 어깨가 즉 상체가 먼저 덤비는 다운스윙의 동작은 여러분도 결과가 예상이 가시겠지만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깎여 들어가는 슬라이스성의 샷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아까 이 얘기는 박진희 프로도 했던 이야기잖아요. 골반 다음에 어깨가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 맞아요. 네. 그렇죠. 왼쪽 골반보다 왼쪽 어깨가 먼저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게 이 올인원 스윙에서의 주의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죠. 같이 돌리더라도 뭐 하체부터 돌리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서 상하체를 같이 돌리더라도 어깨만큼은 골반보다 뛰쳐나가면 안 된다. 이게 좀 가장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단 하나의 포인트고요. 이 똑딱이 스윙을 이제 어느 정도 하프 스윙 이상까지 만들어봤는데 세연 아나운서가 한번 나와서 이 똑딱이 스윙부터 조금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나와서. 좋죠. 저도 평상시에 스윙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올인원 제품으로 이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네, 아까 강덕균 프로가 하는 말을 보고 진짜 광고였으면 제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똑딱이부터 고급 똑딱이. 그렇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채를 잡고 했던 똑딱인데 몸 회전이 조금 같이 들어간 똑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똑딱이를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팔로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우리가 했던 똑딱이. 그렇죠. 여기에서 몸 회전이 내려올 때 그렇죠. 같이 타겟 방향으로 돌아주면 오늘의 올인원 스윙이 완성입니다. 골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그렇죠. 오, 골반 높이까지 좋은데요? 내려왔을 때 같이 자연스럽게 회전해 준다. 이 정도 스윙으로 해볼까요? 사실 더 작게 시작을 해줘도 괜찮아요. 아, 기본 네. 스윙으로 오른쪽 왼쪽의 작은 스윙으로 그렇죠.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씩 스윙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의 똑딱인데 몸의 회전이 같이 들어간. 그렇죠. 몸은 너무 잘 쓰시는데요. 오랜만에 똑딱이를 하려니까 좀 긴장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조금 똑딱이로 찾았다면 네. 팔만 조금 더 크게 그 범위를 이 정도로. 그렇죠. 키워보는 거예요. 오, 굿샷. 자세가 점점-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그런가요? 아, 이제 올인원 제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할 수 있으면 사실상 모든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처음 배웠던 그 동작을 응용한
스윙의 방법이기 때문에 똑딱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똑딱이 스윙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몸에 회전을 넣어서 고급 똑딱이를 만들어낸 거다. 그게 오늘의 올인원 스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올인원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이 스윙은 웨지 그리고 드라이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번 아이언이 아니라 웨지 클럽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50도 웨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 50도 웨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처음에 했던 그 고급 똑딱이를 해줄 거예요. 오른쪽 왼쪽의 팔의 움직임에 몸의 회전을 같이 넣은 오른쪽 왼쪽의 팔의 움직임에 몸의 회전을 같이 넣은 그러면 이 스윙을 뭐라고 부를까요? 웨지로 지금 했던 이 똑딱이 스윙을 우리는 기본 어프로치 스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에서 풀스윙까지 모든 스윙을 하나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30-40m 거리는 어프로치 헤어, 하프스윙 헤어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런 애매한 거리에서도 만약 여러분이 이 올인원 스윙 하나로 크기를 키워왔다면 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뭐를 고르고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웨지로 한 스윙이 어프로치, 기본 어프로치 스윙이 됐다면 이제 드라이버로 이 똑딱이 스윙을 크게 만들어낸다면 드라이버의 풀스윙까지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드라이버로 풀스윙이 왔을 때는 똑딱이의 가장 커진 맥시멈 사이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백스윙도 그 가동 범위가 최대로 올라가고 팔로우스루도 최고점을 찍은 후에 피니시 자세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설명에 앞서서 드라이버 스윙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똑딱이의 가장 커진 굿샷. 가장 커진 맥시멈 사이즈로 이제 드라이버 스윙을 키워볼 텐데요. 그러면 팔의 움직임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하느냐? 내 스윙의 가동 범위, 그 최대 가동 범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커진 맥시멈 사이즈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때는 무슨 방법을 사용할 거냐? 아이언에서 사용을 했던 우리 손목과 팔 움직임 찾는 방법이 있었죠. 내 양손을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냈던 다시 내 오른 어깨 샤프트 부분을 얹어주고 내 양손의 엄지 검지로만 이 그립 부분을 받쳐든 뒤에 백스윙이 이번에는 올려볼 텐데 내가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양손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 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높이가 제 가동 범위의 백스윙 최고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팔로우 스루로 넘어와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 샤프트 부분이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최고점을 하나 찾아줍니다. 그럼 여기가 팔로우 스루의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최고점을 찍어놨다면 우리는 실제 스윙을 할 때 백스윙도 이 정도 높이였던 것 같고 팔로우 스루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 네.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뒤통수에 채를 갖다 대면서 피니쉬로만 연결을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 스윙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양쪽의 최고점을 찍어낸 스윙입니다. 굿샷. 이 드라이버 스윙으로 왔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또 가장 이견이 많은 주제죠.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거고 아이언은 내려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같은 스윙이냐? 맞아요. 이거 어떻게 같은 스윙으로 하냐? 라는 부분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그 타격의 방향이 달라지는 건 스윙을 달리해서가 아니라 어드레스 때 우리가 준비해 놓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버 어드레스 들어갔을 땐 클럽 헤드의 위치랑 내 손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 헤드와 손은 같은 선상에 위치를 하든지 혹은
손이 살짝은 더 오른쪽에 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드라이버의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 채의 샤프트 각도 그대로 우리가 백스윙에 갔다가 임팩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샤프트 각도는 이 각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평으로 공을 때리던지 혹은 살짝은 올려치면서 공을 쳐내게 되는 타격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아이언으로 다시 바꿔서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7번 아이언의 어드레스로 이제 오게 되면 이제는 내 클럽 헤드와 손이 같은 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헤드보다 손이 타겟 방향으로 먼저 나가 있는 자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샤프트 각도, 지금 보이는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진 샤프트 각도 그대로 백스윙에 갔다가 다시 임팩트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기울어진 샤프트 각도는 자연스럽게 공을 내려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채가 기울어져 있다면 이 공을 맞춘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채가 풀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채가 풀어지기 전에 공이 맞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공이 맞아가는 거다. 즉 타격의 방향, 올려치고 내려치고의 방향이 결정되는 건 어드레스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의 스윙은 그 올인원 스윙을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언 스윙에 내려치는 것과 드라이버 스윙에 올려치는 것을 한 번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친다는 건 이미 어드레스에서 정해져 있고 우리는 올인원 스윙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 똑딱이, 몸 회전, 왼쪽 똑딱이. 굿샷. 그럼 이제 드라이버도 똑딱이를 해야겠죠. 똑딱인데 스윙이 조금 커진 똑딱이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회전, 오른 골반까지 내려왔을 때 몸의 회전, 그리고 왼쪽 똑딱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라이버랑 아이언의 스윙을 여러분이 하나의 스윙으로 조금 묶어낼 수 있다면 네. 코스에 나가셔서도 이 13개의 클럽, 퍼터를 제외한 13개의 클럽을 조금 더 쉽게 간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래서 라운드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골퍼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강덕균 프로가 알려준 올인원 스윙 제대로 몸에 익히신다면 앞으로 훨씬 더 쉽고 즐거운 라운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SBS 골프 아카데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선수들의 스윙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SK네트워크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소미 선수의 스윙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회 최소타 우승 기록을 3타나 경신한 이소미 선수인데요. 18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시즌 첫 승이자 통산 4승째를 올렸습니다. 이소미 선수의 스윙 포인트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이소미 선수의 스윙, 이제 백스윙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백스윙 탑으로 올라갔을 때 골반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하체의 무게 중심이 오른 골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왼 골반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으로 무게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왼 골반에 무게를 실어놓기 때문에 내 축이 조금 더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듯한 백스윙을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임팩트로 가게 되면 임팩트 순간이 저는 조금 가장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팩트 순간에 이소미 선수의 어깨 라인을 보게 되면 타겟 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클래식 스윙이랑은 다른 임팩트 구간에 가져가고 있는데 저렇게 어깨를 열린 상태로 임팩트 구간에 가져가면 가장 큰 장점은 내 클럽 헤드의 스퀘어가 되는 구간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 구질은 페이드성으로 조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스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소미